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. 자, 일단 월요일 오전 출발.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.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수는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,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한 5% 정도 빠지는 흐름까지는 괜찮습니다.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왜냐면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인데, 중요한 거는 그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에게도 좀 영향을 미친다.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조금 경계되는 모습이고, 다행히도 비중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2차전지는 지수의 흐름에 좀 맞춰서, 혹은 주도주들은 2차전지 그 지수에 좀 맞춰서 들어가고, 그 외에 각계전투로 종목들 들어가고 있으면 지수가 조정을 받든 아니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겠고, 자, 오늘부터는 바이오제약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제약들 종목들 굉장히 많죠. 거의 근 한 달 동안 바이오제약 종목들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. 본 종목은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수 컨트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종목이다. 일단은 다시 한번 이 마디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. 77만 5천원, 늘 이야기 드렸던 자리죠.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혹여나 컷을 못해서 물린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. 그게 이제 어떤 마디의 역할이고, 제가 갖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. 다만 이제 저는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이거 물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. 컷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 자리이고, 이 자리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92만원까지 마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, 글쎄요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잡기보다는 한 번 더 깨져가지고 눌린 다음에 75만원짜리 지지를 보고서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.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가서는 좀 어떤 수익이나 이런 효율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. 이 눌림 자리를 기다려본다. 자,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입니다. 제가 예전에 가족분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약수익 보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, 그때도 이야기 드렸던 게 차라리 SK바이오팜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, 그때가 아마 이쯤으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시세가 나가지고 지금 98,000원 마디 부근에 이제 두 틱차로 못 왔는데, 이런 자리들은 이제는 호가가 좀 바뀌었죠. 10틱차죠 그렇게 따지면. 1,000원짜리가 못 왔는데, 어찌됐거나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내줄 거 내줘야 됩니다. 특히나 마디가 98,000원이면 물론 마디를 딱 치는 것도 좋지만 그 전부터 1% 정도 내외의 어떤 오차를 두고서 주는 것 내주는 흐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, 글쎄요, 본 종목 신규를 잡으면 좀 빨리 내려와 가지고 120평 디디면 그때 정도면 모를까. 만약에 이 위에서 횡보하게 된다라 그러면 신규 자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. 자,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제가 죽을 자리마다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,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사실은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이탈 나올 때 이미 얘는 요거 깨지면서 밀렸어야 됐어요. 저점을 깼어야 됐어요.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살아나고,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아픔을 줬는데, 물론 얘로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, 예,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저는 본 종목을 가장 중요한 자리를 75,000원 자리로 보고 있는데,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리고 7만원 자리가 좀 더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죠. 왜? 7만원만 깨지 않으면 매수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으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디 설정의 전략 자체가 좀 틀렸을 수도 있고,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7만원에서 85,000원 이 사이에 핑퐁을 노리지 그 이상의 돌파를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. 따라서 지금 자리는 홀딩자분들이 내줄 거 내주고 다시 7만원 자리를 기다리는 게 좋다. 신규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75,000원 자리 아래에서 매수라는 것이 좋다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입니다. 본 종목은 중기적으로 주봉입니다. 지금 얘는 주봉이고,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내줄 거 내줘야 된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간만에 이런 시세를 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, 이런 쌍봉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은 더 가더라도 내가 줄 것들 충분히 주고 가야 되는 구간이고, 그러니 개인들 입장에서는
글쎄요. 돌파 매매를 보고서 여기서 추격한다?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? 제가 이제 교육 방송으로 이번에 휴가 시즌에 계속 올려 드렸었죠. 결국 돌파 매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금만 어긋나도 효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 고수분들한테 넘기고 우리처럼 막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,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죠. 이런 분들은 이런 매매는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어찌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의 몫인 거지, 신규 매수는 글쎄 저는 아무리 빨라도 58,000원이나 혹은 62,500원, 이 구간 정도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. 자, 일단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5% 내외 정도의 조정이면, 다른 이제 아래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좀 힘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순환하는,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조정받고 나서 지수와 같이 리바운드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가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의 구조가 갖춰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